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플랜 B, 비트코인이 4개월 내에 4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라는 전망 먼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전망들도 같이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비트코인 향후 4개월 내에 40% 이상 상승, 4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이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가 69에 도달했고 RSI가 80 이상을 기록할 경우 이 월간 수익률이 40%를 넘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1년과 2017년, 2013년의 강세장을 예로 들면서 당시 RSI가 80 이상일 때 평균적으로 4개월 이상 40% 이상의 월간 상승률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향후 4개월간 40%씩 상승할 경우에 약 10만 4천 달러에서 4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통해서 이 차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RSI를 월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당하게 높은 쪽에 있어요. 90쪽, 95, 뭐 이 정도의 상단을 찍은 경험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통 이제 RSI는 80 이상을 이제 찍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80 이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아직 아래 단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추세가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80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야 줘야지 이제 고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총 40% 이상을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야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지금 가격에서 40%가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긴 하고, 요거는 되게 공격적인 이제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RSI가 점차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96을 기록했던 때 95, 그리고 여기도 91 정도를 기록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최대가 지금 7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최소 이제 80 이상은 나와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RSI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가격이 지금도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돈을 벌고 싶어 지금 당장 주식 사라 라는 이 내용들, 실제 트럼프가 저번 달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주식을 사라, 지금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때부터 이제 주식 시장도 이제 천천히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도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 말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미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미 관세로 한번 때렸잖아요. 한번 때려서 폭락을 시켜놨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합의를 볼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자기는 합의를 봐야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의를 하니까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부터 해서 중국, 바로바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계획에 다 있었던 것들이고, 이것들을 처음에는 관세를 막 120%, 140% 막 이렇게 불러놓고, 결국에는 30%로 지금 이제 임시로 합의를 봤어요. 90일 동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나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폭락했을 때를 다 회복을 하고도 남아버렸어요. 지금 현재 벌써. 그래서 트럼프 5주 전에 매수하라 했다. 시장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해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역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결국에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장사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업체도 인수를 하고 그걸 이제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설립한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 아주 차근차근 사업을 대통령의 직을 이용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 같은 업종에 이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주식 막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합병이 완료되면 신설법인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종목 코드는 ABTC라고 하고 빠르면 2025년 3분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아주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합병을 통해서 기존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주주들은 신설법인의 지분 98% 보유하고 에릭 트럼프와 트럼프 주니어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의 주주는 나머지 2% 지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는 이 채굴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이 채굴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실제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매수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투자권도 있고요. 이거는 저번에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돌려보세요. 트럼프에 관련된 사업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한번 비교를 해봐요. 트럼프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 시즌이라는 건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의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2017년부터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이 흐름들,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자, 트럼프 지금 이제 집권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지금 집권 초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과거 비트코인의 그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흐름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요게 지금 비트코인이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움직였던 흐름이고요. 요 두 번째 요 보라색 라인이 두 번째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집권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것 같지만 제자리예요. 거의 제자리에 찾아온 거고, 이제부터가 이제 승부인 거죠. 이제부터 이 차트를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여기에서 관건이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명확하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의 지금 이제 모든 전략들이 한눈에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DXY라고 해서 이제 달러 지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달러를 약화시킵니다. 트럼프는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러 지수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럼으로써 역으로 상관관계가 역으로 갑니다, 보통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 덕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죠. 똑같이 이 DXY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비트코인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최고가까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흘러갈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여기 과거에 이제 기사들을 가져봤는데, 돈 풀겠다는 트럼프가 이제 돈줄 죄겠다는 앨런 그리스폰이 이제 그때 미 연방준비제도, 그 제널 앨런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의장이었죠, 그때가. 근데 이분하고도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되게 재미난데, 그때 이제 금리를 낮춰라 했는데, 금리가 그때는 상승기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실제 금리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또 상승을 했던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에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유동성을 위축시켰죠. 2022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4%, 5%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4.3, 4.5,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동결이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금리가 지금 봤을 때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되는 부분이 큰 그림으로는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보여야 되고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고 시중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주요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될수록 이제 시중의 자금들이 달러가 많이 풀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고,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갱신 가능성 장기 상승 기대라는 기사예요.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 펀드 스트레이트나 아크 인베스트먼트, 스탠다드 차타드, 블랙록 등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향후 전망치는 현재 이 비트코인이 2조 달러를 현재 넘어서 상황이고, 이 금과 많이 대비를 해야 하는데 금의 시장 가치는 22조 달러를 지금 넘고 있죠. 정확하게 10배입니다. 거의 10배라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역시 금이고요. 시가총액 22조 달러고, 이것들을 따라잡고 지금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벌써 현재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어요. 16년이라는 아주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격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초기 단계에는 개인 투자자들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테슬라나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블록 이런 기업들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엘살바도르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엄청난 자금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서 22조 달러까지 맞춰진다면 1000%의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104만 달러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금의 이제 시가총액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까?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24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전체 시가총액이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블랙록은 70만 달러를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 경우 시가총액은 14조 7천억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스큐엘 세일러는 중기 목표 500만 달러, 엄청나죠? 이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부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시가총액 105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아주 크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총 2조 달러, 신규 매수는 활발, 모멘텀 매수는 관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규 매수, 이게 이제 신규 매수거든요. 처음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사람들,
매집세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상승하는 거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모멘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매수세가 이제 주춤하거나 오히려 매도세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단기적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흐름들이고요. 이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시점은 지금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USDT 점유율 하락과 알트코인 상승, 알트 시즌의 신호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알트코인의 강세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보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도미넌스가 살짝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점유율을 높였다가 지금 65% 시장 점유율 65%나 차지를 했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세가 조금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알트코인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은 제자리에 있거든요. 제자리 최고점이에요, 거의. 근데 이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건 지금 알트코인이 그만큼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제 어느 정도 깨고 내려간다면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62% 정도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알트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 지금 암호화폐, 알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토탈2를 나타낸 차트 지표 2025년 1월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로 돌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 차트도 시장 변화의 신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살짝 하락세로 지금 돌아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USDT의 점유율 하락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테더의 점유율 하락이 2025년 5월 13일 기준 4.59%로 2025년 2월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3.9% 지점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락 삼각형 패턴이 나타나면 약세 돌파 가능성도 있다. 알트 시즌 당시에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SDT의 하락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자본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의 자본 이동이 있고, USDT가 이제 점유율이 상승하면 계속 이제 시장에서 팔고 USDT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USDT를 통해서 이제 알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이제 점유율이 하락하게 됐죠. USDT의 점유율이.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 이제 44.3, 리플이 20.6, 솔라나가 22% 상승한 동안 비트코인은 10% 상승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등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알트코인들의 조금씩 이제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 2025년에만 비트코인 15만 7천 개 추가 매수라는 기사입니다. 더디파이언트에 따르면 2025년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최대 순매수자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이들은 상장지수와 개인 투자를 크게 앞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비트코인이 추가한 비트코인이 약 15만 7천 BTC로 거래액으로도 약 160억 달러, 약 22조 6,272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기업들에서. 특히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전체 기업 축적량의 77%가 차지를 합니다. 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구매량은 신규 공급량의 3.3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채굴량이 1BTC당 채굴된 1BTC당 3.3BTC를 매수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채굴된 거 3배 이상을 지금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의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 시장에서의 이 가격 형성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고, 이는 기업과 ETF의 매수량이 비트코인 신규 발행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핀테크 기업 이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자본 투자 대비 65% 이상의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대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현금 보유액의 3%만 비트코인에 할당해도 구매력이 20% 증가한 반면 현금이나 머니마켓 펀드에 머무른 자산은 실제로 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플레이션이 강해질수록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현금만 들고 있으면 그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때려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똑같이 이런 현금만을 보유하는 거는 오히려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현금을 100%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만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현금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에요. 현금을 무조건 다 100% 사는 거,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을 사는 것에 몰빵을 해버리시면 여러분들은 위험성에 노출이 돼요. 이게 이제 뭐 투자해서 많이 수익률을 얻으려면 많이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 당연히 그렇겠죠. 수익률만 보면요. 하지만 위험성이 있잖아요. 떨어질 가능성들, 언제든 조정받을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요번에도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했잖아요. 최소 뭐 70%에서 80%까지 하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정 한번 나오는데, 비트코인 뭐 13%, 뭐 30%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은 뭐 7, 80% 기본으로 나와요. 90%까지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버티기 되게 힘들거든요. 100% 다 들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절대 100%가 아니라 현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현금은 가지고 있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금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현금은 일부 꼭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 안정감이 있어요. 아, 나 현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 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엄청나게 달라요.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요. 절대 몰빵 투자, 모든 것들은 그냥 다 걸고 막 빚 투자, 막 이런 거 초보자들일수록 더더욱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코인베이스 S&P 500 지수 편입 소식의 주가 급등이라는 기사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드디어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코인베이스가 이제 주요 주식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빠져나온 것들 보면 온라인 은행 및 신용카드사인 이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를 대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신용카드사예요. 온라인 은행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전통 금융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신용카드 쪽은. 근데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이번 편입은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순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만 들어가더라도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냥 뭐 500이면 뭐 500인 거지 뭐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S&P 500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연금이나 이제 뭐 펀드들이 기본적으로 담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코인베이스가 아주 주요한 자산 속에 들어가 있고 전 세계의 기본적인 자산에 이제 편입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에 막 욕을 하고 막 코인 막 사기다 막 이렇게 하는 그 투자자들, 뭐 기관, 국가도 어쩔 수 없이 코인베이스를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코인을 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급등에도, 그리고 기관 대상 현물 ETF 승인 등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시장의 자금 유입들이 코인들로 더욱더 들어올 가능성들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생각보다 강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또 말아 올리고 있어요. 힘이 강하다라는 걸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RSI 지금 과매수 국면입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구간인데, 그걸 이제 뒤집어 버리는 게 또 그 세력들이죠. 세력들은 절대 이제 개인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잘 안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떨어뜨려 버리고,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면 올려버리고,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비트코인 특히 그렇게 많이 움직여요.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4시간 봉으로 보면 4시간은 잘 안 보이네요. 1시간 봉으로 볼게요. 30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감하게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5월 12일 날 이제 급격하게 상승할 것처럼 최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요. 근데 요때 이제 따라잡는 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하락을 시켜버리죠. 그때부터 다시 또 이렇게 쭉 내려와요. 요런 흐름들이 속임수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기적으로 할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보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큰 흐름들을 이렇게 예측할 때는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하고 가격을 이제 찾아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큰 흐름들은 이제 확률상 더 높은 확률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들은 정말 맞추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흐름들은 이 최고점에 지금 10만 5천 달러 선 고점 찍고 지금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만약 여기서 계속 머물러서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흐름이죠. 비트코인이 정말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계속 위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더 이상 주지 않고 가격을 밑으로 주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조정세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확률상으로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히려 싸게 주네 라고 좋은 기회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는 거니까 오히려 그때는 또 좋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절대 이제 여기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야지 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뭐 수익도 그럼으로써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천천히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뉴스레터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시황,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투자에 관한 팁들, 투자를 하는 전략들,
그런 관련된 글들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온체인 지표, 여러분들 지표들 보실 때 좀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석까지 덧붙여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의 뉴스레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메일만 작성해 주시면 바로 지금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투자 관련 2025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이라는 전자책, 그리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한 전자책 2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막연하신 분들, 초보분들이나 이제 조금 중수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그냥 가격만 보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서 투자해 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식 받기 위해서도 알림 설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